그러면 이제 등 쿠션도 만들어야 되네요. 등 쿠션은 기존에 이제 앉는 이 쿠션을 복제해서 세우시는 방법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차피 여기 이렇게 놓는 이 프로포션 에디팅 기능을 활용한 쿠션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더 살짝은 곡선이 들어간 느낌으로 제작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면 뷰에서 이렇게 보시면서요. Shift A, 메쉬, 큐브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됐고요. 일단은 더 큰 등 쿠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게 기존에 이제 앉는 부분 쿠션이랑 완벽하게 폭이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SY로 앞뒤로 많이 눌러주셔야겠죠? 그리고 SZ로 위아래로도 좀 누르신 다음에 탑뷰에서 보시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맞춰주세요. GZ. 이렇게 대략적으로 등 쿠션의 위치를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등 쿠션을요, 이제 탭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약간 다른 방식으로 꿈꾸려 볼게요. 우리가 베벨 모디파이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 형태를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루프 컷을 넣을 건데요. 루프 컷을 이렇게 실제로 드르륵 해서 단계를 많이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 सब디바이드를 해서 모든 면의 루프 컷을 이제 동일한 개수로 넣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सब디바이드 하시면 이렇게 착착착 모든 면의 루프 컷이 중앙 기준으로 막 생성이 되죠. 이 옆에 밑에 있던 이 오퍼레이터 패널을 열어서 넘버 오브 컷 수를 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5개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뭐 측면에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X 디졸브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면에 녹여내는 방식도 있겠죠. 일단은 그냥 전체 다 지우지 않고 사용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기가 이제 이 창을 새로 뽑아 올리면서 여기 메뉴바가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안 보이는 메뉴를 보려면 이 마우스 커서를 세부 메뉴에 가져다 대시고 스크롤을 해서 이렇게 넘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4강에서 배웠던 이 프로포션 에디팅이라고 하는 기능, 기본 스무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이 큐브 형상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변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번 선 선택 모드에서 Alt 클릭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 이제 루프를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스케일에 S를 눌러볼게요. 원이 보이죠? 원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냐면요. 이 원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너무 가까이에서 확대해 놓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스케일 S, 프로포셔널 켜진 채로 S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 화면 조정, 줌 스크롤도 안 돼요. 근데 화면을 스케일을 실행하기 전에 나 선택만 한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보세요, 많이. 그리고 스케일 눌러요. 그러면 원 되게 크죠? 여기에서 휠을 조정해서 스케일을, 이 원의 범위를 줄이시고요. 그 상태에서 일단 우클릭으로 취소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줌하시고 스케일 하시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나 이 원 안 보여야 하는 분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 취소하고 화면 빼서 여기서 줄이시고 우클릭으로 일단 취소, 그냥 취소하고 이제 원 크기만 맞춘 채로 확대, 스케일. 그래서 원을 적당한 범위로 맞추시고 스케일을 키우시면 이렇게 원래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단축키는 5입니다.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가 선택한 엣지만 벅 하고 커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진 상태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이 원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손맛을 타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정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아이고 원이 너무 커져버렸죠? 다시 너무 과격하게 뭔가 조작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아요. 이렇게 좀 볼록하게 키워볼게요. 앞뒤로만 키우실 수도 있겠죠? S,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께에도 차이를 좀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엣지 루프 선택하셔서 스케일 이렇게 키우시는데 좀 너무 많이 딸려서 전체 다가 커지고 있죠? 범위를 좀 줄이세요. 그다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직각에서 벗어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만큼만 하고 얘를 Shift D X로 복제해서 옆으로 가져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응용을 하자면 뭐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 놓으시고요. 쿠션에 따라서 지금 이 소파에 어울리는 디자인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를 S, Z로 이렇게 위아래로 좀 많이 이렇게 코너만 좀 뾰족하게 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좀 줄이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S, 이번엔 X 가로로 이렇게 줄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은요, 안 쓰실 땐 반드시 꺼주세요. 안 쓸 땐 끄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엣지 루프 하나를 선택해서 컨트롤 B 베벨로 면을 쪼갤게요. 휠을 좀 내려서 3개로 쪼개지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Alt 클릭, 컨트롤 B 딱 3개로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엣지 루프들 중에 가운데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만. 이렇게 하시고 얘도 선택하시고 우리 마침표 점을 누르시면 피벗 포인트 관련된 설정이 나오죠. 기준을 인디비주얼로 둘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이 가운데 중간을 향해서 스케일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위치에서 스케일이 돼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누릅니다. 이렇게 스케일 하시면 딱 뭔가 찝힌 듯한 이런 디자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쉐이드 스무스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소파 그런 쿠션 중에 혹은 뭐 비계 같은 것 중에 이렇게 모서리가 집혀있는 디자인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모서리가 집혀있으면 집혀있을수록 강하게 여기가 쉐이딩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둥글리고 싶을 때는요.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스무스 버티스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실행해 줄게요. 그러면은 모서리 부분들이 약간 둥그러지는 식으로 아예 메쉬 자체가 변형이 돼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살짝 보이시나요? 미묘하지만 살짝 변형이 되었고요. 오퍼레이터 패널 여셔서 리핏 반복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렇게 둥그런 쿠션이 되는 거예요. 낮추면 다시 이렇게 스무스 버티스를 2-3번만 해주셔도 좀 더 둥그런 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도 쉐드 스무스, 전체 선택, 스무스 버티스, 리핏 높이고 이렇게 등받이 쿠션을 제작할 수 있어요. 이거 모양이 아직도 좀 너무 많이 납작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프로포션 에디팅으로 SY 블록하게 여기도 S를 좀 더 이렇게 크게 하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다 하시면은 다시 스케일 전체적으로 줄이고 등받이 쿠션이 너무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X축으로 회전 살짝 뒤로 기울여 주신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 없게 G와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파의 쿠션이 되겠죠? SX 이렇게 친구도 미러 모디파이어 적용하고 우클릭 Set Origin to 3D 커서에서 여기 3D 커서 여기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좌우 반전 시켜주시고 너무 붙은 것 같다 싶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줄이고 GX 살짝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약간 이런 살짝 그런 개껌 모양으로 만든 이 친구는 크기를 많이 줄이고 여기 이 정도 쿠션으로 제가 다시 배치를 할게요. 변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좀 더 옆에까지 선택해서 GUI로 이렇게 뽑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단계별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원하는 형상을 바로 얻어낸다기보다는
이 선택 범위를 계속 바꿔가시면서 이제 이동하고 스케일하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선택해서 다시 한번 S, Y를 좀 빵빵하게, 아이고, 지금 제가 피벗 포인트 인디비주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했네요. 미디언으로 되돌릴게요. S, Y 이렇게 좀 빵빵하게 더 부풀려 주시고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다라고 하시면 위치와 회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포셔널 에디팅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형상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스커팅 모드를 좀 사용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요, 스커팅 모드로 넘어가셔서 그랩 브러쉬의 이제 스트렝스 값을 좀 낮춘 다음에 이렇게 더 지금 이 소파의 이 형상에 맞게 좀 변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눌린 부분들 좀 더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붕 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고립시켜서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린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변형을 과감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델링으로 만든 직각직각을 베벨로 둥글리는 부분과 이렇게 직접 프로포셔널 에디팅, 그다음 스커티까지 활용해가지고 내가 곡선형의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서 적절히 잘 배치했을 때 전체적으로 방의 조화와 퀄리티가 올라가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네, 이렇게 간단한 소파 만들기 예제를 종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네모난 가구 정도는 쉽게 만드실 거예요. 실린더로 램프 같은 것도 제작해 보시고요. 이제 아마 이 정도의 방은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커튼이나 이제 담요 같은 표현들을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거라서 입문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